기장이나 남해 이런 데 가서 네. 10개 구단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끼리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기장에서요? 거고 정말 안 되면 고척 스카이돔을 네.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그냥 그리고 2020년 도쿄올림픽 우리가 본선에 나간다 그러면 네. 야구장 후쿠시마잖아요. 맞아요. 후쿠시마. 네. 후쿠시마 조심스럽지. 아, 그러니까 어쨌든 뭐 썩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후쿠시마 순간. 첩첩산중이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네, 예. 네. 최근 뭐 여러 문제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뭐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이 노재팬이라면서 일본산 상품 불매 운동, 일본 기업 불매 운동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사실 한국 야구, 특히 프로야구는 지금 일본하고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게 사실입니다. 워낙 그렇죠. 뭐 교류도 오래됐고 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인데다가 메이저리그 다음으로는 일본 야구 시장이 크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좀 조심스럽지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인의 의견이나 뭐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네.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뭐 하나일 네. 리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 문제라고 하기에는 이게 범위가 약간 좀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확장되는. 네. 그리고 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때문에 실제 이제 생활하고도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어서 근데 야구 같은 경우 우리 나를 기자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큽니다. 근데 맞아요. 야구의 네. 장비 시장도 굉장히 크죠, 그죠? 장비. 뭐 선수들이 쓰는 장비가 야구는 특히 장비가 장비가 많잖아요. 많아요. 축구처럼 장비. 이렇게 공 하나, 뭐 스파이크, 뭐 옷 이게 아니라 장비도 정말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글러브도 네. 몇 개씩 되고. 그러니까 장비, 글러브, 스파이크 이런 것들도 일본 제품들이 꽤 많아요. 네. 그 프로 선수들뿐만 아니에요. 사실 사회인 야구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네. 장비빨을 엄청 세우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와, 쓰십니다. 깜짝 저는. 프로 선수들이 깜짝 놀 때, 이거 이렇게 비싼 걸 쓰세요? 이렇게 막 저도 이거 뭐 못 쓰는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뭐 어마어마한 장비 딱 꺼내고 와서 나 이런 사람이야 네.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원래 있거든. 취미생활은 장비빨이거든요. 그렇죠. 네. 웃으면서 저희가 얘기는 했지만 뭐 이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워낙 이제 그렇죠. 의존도도 그렇습니다. 높았고 특히 이제 좀 세밀한 부분에서의 그 밀접성이 커요. 프로야구 관계자들이 일본 프로야구 관계자들과 생각보다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이렇게 뭐 친분이 두터운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류도 많아서 또 이런 영향이 또 생기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싶은데요. 예, 네. 뭐 지금 저 장비 얘기도 드렸지만은 시즌이 끝나고 나면 젊은 선수들이 일본을 가서 보통 교육 리그를 참가를 네. 해요. 이 인원 꽤 됩니다. 네. 그리고 바로 마치자마자 마무리 캠프를 또 차려요. 네. 미야자키 주로 가고시마. 미야자키나 가고시마 이런 쪽이 많은데 그러면 또 인원이 보통 한 3, 40명 돼요. 그리고 또 스프링 캠프 바로 들어가죠. 네. 그죠? 12월 1일 마치고 나면 2월 1일부터 스프링 캠프 들어가요. 이렇게 치르고 나면 거의 구단에서 한 스프링 캠프만 15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비용이. 그러면 교육리그 마무리 캠프 다 하면 글쎄 뭐 2, 30억? 뭐 굉장히 훌쩍 큰 넘지 돈이에요. 않을까? 훌쩍 넘겠죠. 네. 굉장히 큰 돈이고 그렇게 10개 구단이면 300억. 그니까요. 그리고 사실 선수단이 40명인 거지 거기 따라가는 스태프들, 구단 직원들, 네. 뭐 적게는 뭐 구단 단장이나 대표도 오실 때도 있고요. 뭐 이런 돈도 상당하고 숙소비, 그다음에 식비, 케이터링 서비스 야구장으로 받는 것도 현지 업체를 주로 통해서 하고 이 외에도 사실 뭐 개인이 사비를 쓰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쇼핑도 하고. 맞습니다. 예, 뭐 쉬는 날에는 뭐 돈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과연 일본을 가서 돈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냥 정치와 스포츠는 무관해 이렇게 하면서 가도 돼. 이거 지금 야구단에서는 그렇게 단정짓고 그냥 쉽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안입니다. 네. 정말 고민이 되는 사안이고 또 팬들께서도 더 발끈할 수 있는 사안이고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딱 타겟이 된 가장 눈에 띄는 곳이 먼저 삼성전자 그죠? 반도체 네. 생산 기업이 삼성전자 또 뭐 SK 하이닉스 네. 직격탄을 맞았죠. 그렇죠. 네. 삼성전자를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 SK 하이닉스, SK 와이번스 이 두 팀이 그냥 일본의 전지훈련 늘 가듯이 가서 그냥 돈을 뭐 한 2, 30억 되는 돈을 딱 쓰고 왔다. 과연 팬들께서 이걸
아니 그냥 야구는 스포츠잖아. 스포츠는 원래 정치 논리하고는 무관한 거잖아. 갔다 와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실 팬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지. 뭐 상당수의 팬들이 지금 참 정신 못 차린다 이렇게 또 비난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야구단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네. 지금 아주 바짝. 네. 구단들이 진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이게 뭐 프로야구는 아직 지금 시즌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무리 캠프나 스프링 캠프가 조금 남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훈련을 진행 중인 프로농구 같은 경우는 뭐 그렇죠. KGC 인삼공사가 일본 훈련을 이번에 취소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는데 또 여론을- 있고 또 네, 취소하기도 뭐 취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네. 계약이 이미 계약이, 된 데가 네. 있고 이래서 맞습니다.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프로 구단들도 굉장히 이 여론을 신경을 쓰고 있는 농구단도 상황입니다. 사실 심리적 압박은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그죠? 그럼요. 네. 상당히 크고 야구단은 또 이 규모로 치면 글쎄요, 농구단 규모에 뭐 한 대략 한 10배 가까이 될 겁니다. 네. 실제 그 기간 자체가 길어요. 그렇죠. 기간이 예산 굉장히 자체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네. 움직여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뭐 이런 상황이면 안 간다. 아, 우리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어, 네. 전지훈련지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그 뭐 예를 들면 오키나와 지방이나 이쪽 지방의 현들, 오키나와 현에 있는 그 시들에서 한국 팀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들이 먼저 뭐 그렇게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쓰니까. 그렇죠. 굉장한 손님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뭐 못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한국에서 안 가겠다 하면 좋은데 대체지만 있으면 네. 대안이 문제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아니, 시설 얘기를 해보자면 시설이 가장 좋은 곳은 일본보다는 사실은 미국이죠. 미국입니다. 미국이죠. 네. 미국이죠. 특히 메이저리그 네. 구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캠프 장소가 미국이 있어요. 최고죠. 거기가 최고고 날씨도 뭐 애리조나가 요즘 최고인데 오키나와 맨날 비 오잖아요. 가서 그냥 네. 뭐 12경기 연습 경기 하려면 한 4경기는 취소해요. 네. 다 못 하고 맞아요. 와. 그리고 경량 패딩 입고 가야 돼요. 생각보다 추워요. 그리고 네. 선수들이 막 아 추워 그러고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생각보다 아니 이러려면 뭐하러 거길 가느냐 이렇게 하시는 정말 갈 데가 없어 갑니다. 갈 데가 없어. 애리조나 가면 좋죠. 근데 KBO 리그가 네. 2월 1일로 이제 스프링 캠프 시작일을 옮겼어요. 원래 1월 15일, 뭐 13일 이렇게 맞습니다. 가다가. 비활동 기간 자체가 네. 길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그때부터는 우리가 써야 돼. 그러니까 보통은 맞아요. 우리가 15일에 시기들. 들어가서 네. 2월 초에 비워주는 형식이었는데 네. 늦어지면서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들한테 이제 조금 더 쫓겨나는 그렇습니다. 신세가 됐고. 그러니까 플로리다로 갔던 뭐 다저스 같은 경우도 네. 우리가 많이 가는 애리조나로 오기도 하고요. 이 애리조나 막 몰립니다. 막 맞아요. 몰려. 그러니까 시설 자체도 좀 빡빡해진 거예요. 경쟁 자체도 빡빡합니다. 실제로 그 한국 구단이 빌려서 쓰던 네. 애리조나 피오리아에 있던 구장이 있었는데 그때 한참 그 해당 그 구장을 가지고 있는 시애틀 메리너스가 오타니님을 모셔야 된다면서 이제 나와. 그 당시 두산을 그렇습니다. 내쫓았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달리 갈 데도 없고 말입니다. 네. 네, 달리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대만이나 필리핀 이런 데는 시설이 너무 날씨는 열악해서 괜찮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2군급이 쓸 수 있는 시설 수준이래요. 근데 뭐 물론 이게 구단 입장에서는 일본의 그런 감정을 여론을 그 고려해서 다른 데로 가면 좋지만 시설이 너무 후진되는 사실 또 1군이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최소 한 2개 정도는 있어야 투수조, 야수조가 같이 훈련을 그라운드, 하거든요. 그 그라운드. 필드가, 예, 예. 필드 연습.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뭐 삼성의 온나손에 있는 곳에는 정말 스프링- 최고라고. 오키나와 예. 온나손은 스프링 캠프에다 돈을 참 많이 위해서 돈을 들였어요. 하프돈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죠? 실내 그래서 연습장도 있고. 뭐 비바람도 막아주는 그런 뭐 실내 연습장도 아주 큰 것도 있어서 삼성 입장에서는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뭐 하루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장기화됐을 때는 참 난감한 상황에 봉착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구단도 어차피 이제 팬들의 사랑을 먹고 네. 사는 곳이잖아요. 팬들이 싫다 하면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이라도 그냥 뭐 제주도 그냥 강창학구장 그 비바람 치는 곳에서 그냥 거기서 바람 맞으면서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 모여서 기장이나 남해 이런 데 가서 네. 10개 구단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끼리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기장에서요? 거고 정말 안 되면 고척 스카이돔을 네.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그냥 각 팀이 훈련을 할 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고민이 큰 거예요. 팬들의 마음은 알고 있고 네. 아무리 뭐 정치와 스포츠가 나눠져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전과 좀 약간 지금
그 불매 운동을 벌이는 어떤 그런 뭐 스케일이라든지 분위기가 정말 달라요. 마음의 네. 자세가 좀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또 말씀들을 또 하고 계시고요. 전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도 오키나와처럼 제주도나 뭐 좀 따뜻한 지역에 시설이 정말 잘 갖춰져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하기는 사실상 조금 힘들고 뭐 그리고 음식이나 뭐 거리 이동 거리 이런 문제 때문에 구단들이 또 일본을 그동안 선호해왔던 것도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미국이 제일 좋긴 좋은데 글쎄요, 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구단들이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네. 알아도 보고 있고 한데 현재로서는 뭐 원래 미국을 썼던 NC, 뭐 KT, 키움 요 정도는 계속 쓰겠지만은 나머지 팀들 같은 경우는 당장 뭐 네. 이렇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고 보통 1년 전쯤 맞습니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 계약을. 비행기 뭐 이 정도 금액은 지금 우리 야구단 입장에서는 뭐 FA 한 명 안 잡으면 뭐 몇 배 남습니다. 뭐 그 돈이 큰 돈 아니에요. 뭐 그냥 뭐 전원이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그 정도는 어렵지 않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없고 그 다음에 여건도 네. 좋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커지고 있다. 마땅한 곳이 없어서 네, 아마 맞습니다. 조금 이 고민이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예상이 네. 됩니다. 그리고 뭐 당장 조금 더 한번 네.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시켜 보면 말입니다. 네. 11월에 프리미어십이 1라운드를 이제 고척에서 하고 통과를 했어요. 2라운드 갑니다. 어디로? 고척돔으로. 고척돔이 도쿄돔으로. 네. 도쿄돔으로 다시. 네. 도쿄돔으로 탁 갔어요. 네. 이게 또 여러 가지 좀 복잡 미묘한 그런 상황이 또 봉착을 할 것이고요. 왜냐면 한국 대표팀이 가면 거기 따라 움직이는 인원, 팬, 취재진, 뭐 여러 방송사. 또 일본 쪽에서 모르겠습니다. 뭐 혐한 시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또 거기서 열받아 네.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020년 도쿄올림픽 우리가 본선에 나간다 그러면 또 후쿠시마에 있는 그 네. 야구장 후쿠시마잖아요. 맞아요. 후쿠시마. 네. 후쿠시마 조심스럽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썩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이것이 순간. 뭐 첩첩산중이다. 첩첩산중이다. 예. 오히려 그렇습니다. 이 프로야구에서 이 한일 관계, 이 복잡 미묘한 관계에 대한 이 설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내년에도 그렇게 예상이 그리고 됩니다. 제가 미리 네. 말씀을 드리면 이 방송 유튜브 방송은 우리 출연하는 우리 기자들하고 저하고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 누구도 저희들의 그 생각이라든지 저희 방송의 주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누구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했지만은 솔직히 좀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좀 이러한 상황이 아주 좀 탐탁지 않습니다. 탐탁지 않은데 올림픽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저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근데 선수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런 것도 참 뭐 저는 내심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막상 이제 후쿠시마를 가게 됐을 때는 또 선수들의 마음은 또 어떨지 그것도 참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네.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가 어느 순간 생활하고 밀접하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한번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결론을 내릴 네.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제가 이걸 가지 마 그러면 다 안 갈 거냐고요. 다 맞아요. 싸그리 모여가지고 그냥 네. 저 기장으로 내려가서 비바람 맞으면서 자꾸 기장을 미시는데. 요즘 기장이 그게 야구 그거 한게 네, 미리 베이스볼 만들어놨지 파크가 않습니까? 있죠. 예. 네. 제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주는 거의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거의 것으로 제가 그냥 아는데. 예. 네, 뭐 잔디가 이만큼 자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 복잡한 문제 아마 고민이 좀 계속될 네.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뭐 새로운 소식이 들린다거나 하면은 그때 좀 의견들 좀 네. 많이 좀 놔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